자, 오늘은 건물 투자 기초 강의 시간에서요, 토지의 용도 지역과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건 무조건 그냥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여러분들에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왜냐면 내가 건물 투자를 할 때 토지와 건축물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토지와 건축물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토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토지가 80, 건축물 20이라고 볼 정도로 80에서 90이 토지예요, 토지. 토지가 갖고 있는 속성이 그 건축물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용도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일단 보시면, 자, 용도 지역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봐야 될 것들. 용도 지역은요, 기본적으로 건폐율하고 그 용적률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건물을 봤을 때, 우리가 있잖아. 토지를 보는데,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아니면 준주거 지역, 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제가 속성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건폐율과 용적률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용도 지역이 좋을수록, 용도지역이 우리 좋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반대로 어떤 거냐면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좋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각 시마다 그 시 조례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어떤 시의 건물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시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을 찾아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올려드린 자료는 이 서울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예요. 자료가.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건물 투자에서는 보통 보면 이제 여러 가지들의 좀 투자에 대한 그 용도 지역이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게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주거 지역이 어떤 게 있냐면, 자,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세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자, 전용 주거 지역은 뭘까요? 제 1종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요. 제 2종 전용 주거 지역이 있어요. 이 전용 주거 지역은 건물 투자를 하실 때 이 주역이 나온다면 거의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시면 건폐율도 50% 이하란 말이에요. 1종 전용 주거 지역이 50%고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40%란 말이에요. 이게 서울 기준인 겁니다. 서울 기준. 그리고 용적률은 100에서 120%밖에 안 돼요. 자, 용적률은 뭐라 했죠? 위에 쌓는 거고 건폐율은 옆으로 퍼질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건축할 수 있는 거 면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용적률이 100에서 120%면 너무 작단 말이에요. 너무 작아서 나중에 이 토지 갖고 있는 속성이나 이런 폭발력들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고 그랬어요, 제가? 2종 일반 주거 지역들을 사람들 투자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자, 볼까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150%예요.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제가 많이 한다는 건 60%고 200,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말하는 것으로 지금 이 표를 보면 아래로 갈수록 더 좋은 거죠. 아래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용 주거 지역보다 일반 주거 지역이 좋은 거고, 일반 주거 지역 중에서는 1종보다는 2종이 좋고 2종보다 3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아까 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사냐고 왜 말씀드리냐면, 땅값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종까지 가면은 너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는데, 2종 일반 주거 지역과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3종 준주거보다는 땅값 싸거든요. 얘네들 이렇게 비교하면 상업지역보다 당연히 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2종 일반 주거를 많이 하는데,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들은 대부분 주거 지역이라 써 있죠. 주거 지역. 그러니까 뭐냐? 이면 골목으로 따지면 대로변이 아니고 2면, 3면, 4면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주택이죠. 주택들을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많이 하죠? 이거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상업용 건물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걸 나대지로 만들어가지고, 나대지 만드는 거 철거해가지고 그냥 땅으로 거기다 신축 오른다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종 일반 주택을 많이 사는데, 어떤 건물의 가치가 높냐면 이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은 건물이 많다라는 거죠. 용적률이 높을수록. 그래서 한 2종 일반 주거 지역도 대로변에 있는 건물도 있긴 해요. 어떤 건물들은. 근데 대부분은 골목 안쪽에 있는 건물이 많고, 3종 정도 돼야 이제 대로변 쪽으로 나오는 건물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준주거 지역은 어떠냐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봤을 때 건폐율 60에 용적률 400%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서 용적률이 따버린 거죠.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상업용 건물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느 위치를 좋다고 그래가지고 위치가 좋다라고 표현은 잘못된 거죠. 동네만 보는 거죠. 동네만. 예를 들면 논현동의 2종 일반
주거지역과 강북의 어느 역세권에 있는 준주거지역 비교해 있는 땅값이 비슷해요. 근데 강남에 있는 이면 골목에 있는 이종 일반 주거 사거든요. 이런 거 정말 많이 사요. 근데 준주거 지역의 역세권의 건물 사는 게 땅값 비싸고 훨씬 좋다라는 거를 저 누차 말씀드려요. 뭐 저와 생각이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용도 지역에 좋은 걸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시대가 지나므로도 더 판가름 날 겁니다. 왜냐면 용도 지역이 좋지 않은 그런 건물, 동을 보고 샀던 사람들이 많이 대거 몰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거 나중에 한번 영상을 따로 준비해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뭐냐면 아파트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 아파트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상업용 건물을 많이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도 없고 이런 그런 것도 뭐 개념도 없고 이 용도 지역에 대한 이 개념도 잘 없는 분들이 그냥 동이 좋으니까 무슨 동이 좋으니까 거기 샀단 말이에요. 그 비싼 동을 주고. 그런데 지금 건물 가격 거의 많이 안 올랐거든요. 무조건 용도 지역이 좋은 건물을 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렇게 사셔도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준주거 지역과 더 좋은 데가 어디냐? 똑같이 준공업 지역이 있어요. 똑같이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400%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구로 디지털 단지에도 있고요. 영등포도 있고요. 서울에는 그 성수, 우리가 가장 좋은 성수가 뜨는 이유는 이런 용도 지역이 좋기 때문에 강남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몇 년 전에 강남이랑 성수랑 가격이 같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누차 성수를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강남 사더라고요. 근데 지금 강남 샀던 사람들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고 그 당시 샀던 사람들 성수는 곱하기 3배가 됐습니다. 지금 가격이. 왜냐하면 용도 지역이 한몫했기 때문에 그래요. 용도 지역이. 위치도 성수가 너무 좋지만 앞으로 좋아졌던 때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용도 지역도 이종 일반 주거 지역과 준공업 지역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측면 쪽에서 성수를 권했던 측면이 있었었는데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 투자를 많이 했던 이 개념을 가지고 돈만 보고 샀다가 지금 다 공실도 엄청 많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상업지역이에요. 무조건 상업지역. 상업지역이 건물 투자에서는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는 게 뭐냐면 중심 상업지역도 있긴 해요. 그러면 어때요? 중심 상업지역은 60에 용적률이 1000%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상업지역이 대부분 일반 상업지역이 많고요. 상업지역은요.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800%예요. 그럼 어때요? 이거는 2종 일반화 비교 곱하기 4배죠? 곱하기 4배.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지나 높이 올라가는 빌딩들 보면 일반 상업지역이 있는 빌딩들이 많아요. 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죠? 앞으로 가격이 더 비싸질 곳들은 일반 상업지역, 이런 상업지역들은 훨씬 더 비싸질 거예요. 예전에 불과 한 4년 전, 5년 전만 해도 일반 상업지역의 건물을 강북에서 일반 상업지역 건물들이 지금도 그런 데가 많아요. 있어요. 상업지역 건물이 강남의 2종 일반하고 비슷한 가격대가 있는 데가 있었어요. 특히 역세권, 초역세권의 건물도. 근데 지금은 여기는 가격대가 훨씬 많이 뛰어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건물 이 용도지의 속성은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상권은 이동하죠. 하지만 일반 역세권, 지하철역은 바뀌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세권을 하는 거예요. 초역세권의 건물들의 위치의 입지는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트렌드가 바뀌고 상권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상권에 잘 나가다도 나중에 상권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흐른데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정말 통임대가 잘 되고 오피스 상권이 뭐 통사하고 잘 됐지만 이게 없어지면서 다시 프라임 오피스, 대형 빌딩들의 상권 다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죠, 지금. 그러면 그쪽 상권 죽어버리고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도 지역 있잖아요. 이 용도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땅의 속성이 또 숨어있는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보냐?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으로 토지이음 쳐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검토하고자 하는 땅에 지번이라든지 도로명인지 주소를 치면 거기다 속성이 다 나와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가 어떤 땅이 되는지 뭐 어떤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공부해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뭐 감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갖고 있는 속성에 있는 거는 토지 이용 계획원에 나와 있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대로, 중로, 소로가 어떤 건지, 대로, 중로, 소로는 그 앞에 건물을 끼고 있는 그 도로를 앞에 있는 그 도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상대 보호구역, 절대 보호구역인지, 뭐 이런 거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높이 제한 구역이 있는지, 그럼 건물 높이 올릴 수도 없고,
이런 거는 공부 무조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용도 지역별 건폐 용적률을 제가 포에 올려드리는 건 여러분은 무조건 다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용도 지역 종류와 지정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왜 처음에 도시 개발할 때 왜 이 부분들인 용도 지역을 어떻게 했는지, 왜 주거 지역을 했는지, 왜 상업 지역을 했는지, 그 의미가 다 있거든요, 의미가.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죠. 예전에 주거 지역은 주거지로서의 이 지역을 개발시키려고 주거 지역으로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갑자기 용도 변경해가지고 사업지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원래 주거 지역이었던 거예요. 태생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태생을 바꿨으니 이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는 거. 하지만 일반 상업, 처음부터 얘는 상업지를 키우려고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겠다 보니까, 자, 일반 상업지, 일반적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앞으로 어때요? 여기 주거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상업용 건물은 무조건 지역의 건물들이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3종, 2종, 1종, 이렇게, 그 다음에 전용으로, 이런 순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땅을 사셔야 되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은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기본이기도 한 거고, 다른 거 어설프게 알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부터 알고 들어가고, 이 좋은 땅부터 사기 시작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건물 투자 70, 80%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건물 투자에 대해서 땅의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